21번 문제는 직류 송전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는데 직류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0이죠. 그래서 리액턴스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안정도가 낮은 게 아니라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류 계통과 연계 운전 시 교류 계통의 차단 용량은 작아진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교류 송전 방식에 비해 절연 계급을 낮출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직류 송전 방식은 파고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절연 계급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류 송전 방식은 주파수가 다른 교류 계통 간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비동기 연계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좀 적어보자면 직류 송전 방식은 역률이 항상 1이고 송전 효율이 좋습니다. 전압 강화랑 전력 손실은 적고요. 그래서 아까 안정도가 높다고 했죠. 지금 여기에 적힌 내용은 전부 암기하셔야 합니다. 22번 문제는 수력발전소의 연간 발전 전력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저희가 원래 전력량 하면 원래 P는 9.8, QH 2타 이 공식을 많이 암기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연간 전력량을 구하라고 했고 몇 킬로와트 아워냐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시간을 곱해줘야 합니다. 시간을 이렇게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보면 Q 같은 경우는 최대 사용 수량이죠. 그래서 20을 곱해주고 H 같은 경우는 유효 낙차니까 100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효율은 0.7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발전기의 효율은 85%래요. 이건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효율 그냥 다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T, 시간까지 곱해주는데 1년은 365일이고 하루는 24시간.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주면 이렇게 3번이 나옵니다. 23번 문제는 송전단 전압이 2S인 경우 무부하 시 수전단 전압을 구하라고 했어요. 송전단 전압 공식이랑 송전단 전류 공식을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송전단 전압 같은 경우에는 AER 플러스 BIR이고요. 그리고 송전단 전류 같은 경우에는 CER 플러스 DIR입니다. A, B, C, D. 참 쉽지 않나요? 근데 지금 보니까 무부하시라고 했거든요. 무부하시에는 IR은 0이죠. 그러면 이 두 개가 0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때 지금 구하라고 한 게 수전단 전압인 ER이니까 이 식에서 ER로 이항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A분의 ES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4번 문제는 종합 역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아마 암기하신 분들은 바로 3번을 찍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자주 보신 분들이나. 우선 종합 역률을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합성 유효 전력은 어떻게 구하죠? 네, 그냥 유효 전력끼리 더하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합성 무효 전력은 어떻게 하죠? P1 탄젠트 세타 1 플러스 P2 탄젠트 세타 2라고 쓰죠. 그러면 합성 P상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P상 전력 같은 경우에는 유효 전력의 제곱 그리고 무효 전력의 제곱 해서 루트를 씌운 게 P상 전력이죠. 근데 역률 코사인 세타를 지금 구하라고 했으니까 P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분의 이거 한 값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25번 문제는 전선 굵기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허전기라고 앞글자를 따서 암기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틀린 거는 배선 방식이 됩니다. 허전기를 꼭 잘 기억해 두세요. 26번 문제는 선택 지락 계전기의 용도를 옳게 설명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선택은 select죠. 그래서 선택 지락 계전기를 SGR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SGR의 용도는 바로 병행 2회선에서 지락 고장 회선의 선택 차단입니다. 아니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단일 회선은 당연히 아니겠죠. 병행 2회선이 맞고요. 그리고 또 선택이 안 들어간 그냥 지락 계전기 같은 경우에는
SGR이 아니라 GR이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병행 2회선이 아니라 1회선 선로에서 지락사고 시 보호하는 거. 이것까지 같이 2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번 문제는 비접지 방식에서 지락 전류가 뭐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 지락이라는 거는 전선이 땅에 이렇게 닿는 건데요. 이렇게 일선 지락이 나면 전선이랑 이 땅 사이에 전기가 조금씩 이렇게 모여서 일선 지락 전류가 배터리 느낌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선이 땅에 닿으면 이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가 흐르게 되는데 이거를 충전 전류라고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비접지 상태에서 일선이 땅에 닿으면 전선에 모여있던 전기가 흘러서 충전 전류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그냥 암기 문제인데 이렇게까지 외우라고 설명해주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28번 문제는 터빈의 임계 속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임계 속도를 2번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해놨는데 임계 속도는 회전하는 터빈의 속도가 고유 진동수랑 일치하는 그런 속도를 말해요. 이렇게 되면 터빈은 바로 공명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공명 상태는 뭐냐면 고유 진동수가 일치할 때 진동이 완전 크게 이렇게 증폭되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되면 터빈이 막 과도하게 진동하면서 부품이 뭐 손상될 수도 있고요. 너무 심하게 손상되면 폭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임계 속도는 피하는 게 좋고요. 어쩌다가 이 얘기까지 나왔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 터빈의 임계 속도는 회전자의 고유 진동수와 일치하는 위험 회전수입니다. 29번 문제는 배전선로 보호협조 배열 순서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 배열 순서 같은 경우도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순서는 배전 변전소 내에 차단기 먼저, 그 다음에 리클로저, 그 다음에 섹셔널라이저, 그 다음이 라인 퓨즈, 이런 순서예요. 리클로저 같은 경우는 선로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장 전류를 검출해서 고장 구간을 분리해주는 장치인데요. 섹셔널라이저는 부하 전류 개폐만 가능하고 고장 전류 차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리클로저와 섹셔널라이저 같은 경우는 직렬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RS가 같이 있어야 되고요. 섹셔널라이저랑 라인 퓨즈 같은 경우는 SF 영화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CRSF 순서다. CRSF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RSF. 20번 문제, 특성 임피던스와 전파 정수는 어떤 시험으로 구할 수 있냐요? 특성 임피던스 Z0는 루트 Y분의 Z고 전파 정수 간마는 루트 ZY죠. 이 Z, 직렬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 단락 시험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병렬 어드미턴스 같은 경우에는 무부하, 개방 시험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나는 이거 못 외우겠는데 하면 뭐 시험에 무단지각했다 이렇게라도 외워야죠 뭐. 농담입니다. 31번 문제는 복도체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이 틀린 설명인 4번을 보면 전선 표면에 전위 경도가 저감되어 코로나 임계 전압을 낮출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 임계 전압을 복도체 방식은 높여서 코로나를 방지합니다. 제가 코로나랑 임계 전압에 대해서는 지난 회차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복도체 방식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복도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인덕턴스는 감소, 정전 용량은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송전 용량은 증가, 그 다음에 개통 안전도도 증가, 그리고 방금 했던 이 4번에서도 보면 코로나 임계 전압 증가, 코로나 임계 전압을 높여서 코로나를 발생 방지한다.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 L 빼고 전부 다 커요. L만 작다고 잘 외워두세요. 32번 문제는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계산해 줘야겠네요. 그러면 이때 차단 용량 공식은 PS는 %Z분의 100 그리고 PN을 곱해줬었죠.
보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지금 0.4라고 주어져 있고요. 100은 그대로 쓰고 EPN은 전격 용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0kV 암페어를 대입해 줄 거예요. 지금 단위가 킬로니까 3을 곱해줬는데 지금 보면 또 메가로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6승을 곱해줘야겠죠. 이거를 계산을 하면 2500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33번 문제는 고압 배전 선로 구성 방식 중에 고장 시에 자동으로 고장 개소의 분리 및 건전 선로에 폐로를 한대요. 그러니까 고장이 퍼지지 않게 하는 거죠. 수요 분포에 따라 임의의 분기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은 바로 배전 선로를 루프식으로 구성한 배전 방식인 환상식이고요. 이 환상식 같은 경우에는 중소도시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뱅킹식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 부하가 밀집된 시가지에서 사용을 하고요. 가지식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죠. 34번 문제는 T형 회로에서 송전단 전류 IS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T형 회로 4단자 정수, 이거 암기 다들 하셨죠? 4단자 정수 ABCD는 T형 회로에서 여기 자리에는 A 자리죠. 그러니까 1 플러스 2분의 ZY고요. D 자리에도 똑같이 1 플러스 2분의 ZY를 써줍니다. 그리고 여기 C 자리가 제일 간단하게 Y 하나 적어주고요. 여기가 Y였으니까 이번에 B 자리엔 Z 적어주고 이게 끝이면 좋겠지만 1 플러스 ZY 이렇게 적어주는데 2가 아니라 이 자리에는 4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송전단 전압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2분의 ZY 2R 플러스 Z 1 플러스 4분의 ZY IR이 됩니다. 지금 이거 두 개 여기 적어준 거예요. 그러면 송전단 전류, 우리가 구해야 하는 송전단 전류 같은 경우에는 Y2R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ZY IR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5번 문제는 전력계통 연계 시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는데 전력계통을 연계한다는 거는 전력선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병렬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저항이나 리액턴스가 감소하는 특징이 있겠죠. 왜냐면 저희가 뭐 R 토탈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병렬로 연결됐을 때 이렇게 역수를 취하잖아요. 그러면 R이나 L이 감소가 되겠죠.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여기 1번 보면 단락 전류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R이랑 L이 작아지는데 전류가 감소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전류는 I는 Z분의 V니까 이 Z가 작아지는데 당연히 I는 커지겠죠? 그래서 1번이 지금 틀렸고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계통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연락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경제 급전이 용이하고 공급 신뢰도가 향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다른 계통으로의 영향이 파급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36번 문제는 아킹온의 설치 목적을 물어보고 있고요. 아킹온 같은 경우에는 섬락사고에 대한 애자보호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죠. 이런 거는 암기를 잘 해둬야 하고요. 2번 같은 경우에 전선의 진동방지 하면 저희가 떠올려야 될 거 하나 있죠? 댐퍼. 이것도 잘 나오니까 같이 알아두시고 진동방지는 그리고 아마로드 뭐 이런 것도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37번 문제는 변전소에서 접지를 하는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이 접지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이유가 좀 안전 이런 거랑 관련이 많죠. 그래서 1번에 보호, 2번에 안전 이런 거는 당연히 맞을 테고 접지를 하는 목적, 뭐 접지 뭐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4번도 맞겠죠. 근데 3번은 지금 접지 목적이랑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8번 문제는 송전 용량 계산식을 고르면 되는 문제인데 x분의 위에 2 들어가고 상차각 사인 델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정답이 되고요. 이거는 아마 어디서 본 듯 만 듯 하실 거예요. 전기기기 같은 데서 나올 법한 공식인데 전력공학에서 나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력공학에서는 이런 공식이 있구나 정도로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9번 문제는 피래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나 봐요. 이 피래기 같은 경우는 직렬갭이랑 특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말하죠. 그리고 1번의 방전전류는 뇌충격전류의 파고값, 그러니까 최대치로 표시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2번에서 이 피래기의 직렬갭은 속류를 차단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격전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최대 교류전압의 시료치입니다. 이 속류를 차단할 수 있다. 이게 키워드예요. 전격전압에 중요하고요. 4번에서 속류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네요. 속류는 방전 현상이 실질적으로 끝난 후에도 전력계통에서 피래기에 공급되어 흐르는 전류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방전 현상이 끝나면 전류가 흐르면 안 돼요. 근데도 지금 흐르는 전류, 이걸 바로 속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속류는 안 좋은 거겠죠. 뭐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아이고 4번을 답이라고 체크한 건 아니고요.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40번 문제는 역률이랑 전력 손실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 같아요. 저희가 전력 손실 공식은 I제곱 R이라고 쓰죠. 그리고 이 I는 V 코사인 세타분의 P라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제곱 R이 되거든요. 단위는 와트겠죠? 그래서 이 PL, 전력 손실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랑 비례하는 관계고, V랑도 V제곱분의 1이랑도 비례하는 관계다. 이 정도는 암기를 해주셔야겠죠? 참고로 이 부분은 저희가 P는 VI 코사인 세타라고 쓰기 때문에 이거를 I로 옮겨가지고 V 코사인 세타분의 P 이렇게 대입을 해준 거랍니다. 아무튼 전력 손실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랑 비례한다. 반드시 외워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